2022년 12월 8일 목요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2월 8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까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 사고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시원하게 까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유시쇼 생방송 별일 없으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밤 9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는 먹쇼 또는 오프닝 시간이고요.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는 뉴스 까기, 밤 11시부터 새벽 0시 30분까지는 뉴스 전화 개그, 그리고 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뒤풀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신쇼 생방송 시청하는 방법, 유튜브 뉴컷 채널, 트위치 TV 유신쇼 채널, 그리고 플렉스 TV 유신쇼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컷 채널,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 뉴컷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 한 번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는 오실 때마다 영상 보실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고, 유튜브 뉴컷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생명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새 후원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1년 동안 공백기로 지금 외부 수익이 완전히 제로거든요. 1년, 2년 동안 거의 제로기 때문에 숨어있는 애청자분들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후원 얘기가 듣기 싫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 방송을 보는 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면 유신쇼는 망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두는 방법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을 그만두시면 유신의 후원 얘기, 함께 해달라는 얘기를 안 들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사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전화는 11시, 밤 11시 전화 개그 시간대만 전화를 받습니다. 050-2323-5549번이고요. 오늘 스카이프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역시나 전화 서버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서버 문제가 있다 한 통, 그 다음에 해결했다 한 통, 두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전화는 잘 됐고요. 스카이프의 그 전화 서버가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나보고 왜 사전에 몰랐냐? 내가 스카이프 무슨 직원입니까? 네. 공지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고 문의에 대한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전화 개그가 안 됐었던 거는 스카이프의 전화 서버가 받는 서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내내 또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032-323-5549번, 문자 전용 번호 032-323-5549번이고요. 의견이나 질문 남길 수 있는데 테러, 비방글은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문자나 전화, SNS, 뭐 게시판, 홈페이지 계속해서 댓글 뭐 이런 걸로 스토킹하고 테러하시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제가 지금 소송 뭐 어제 발표했다가 제가 지금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언제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그렇습니다.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또 글이 올라와 있는데 빨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고고싱. 자, 1등 시청자가 쓴 글입니다. 오늘의 먹쇼. 오늘도 어김없이 후루룩 쩝쩝대시는군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니뽕 3D. 제가 하나 추측해보지요. 유시님은 본인의 먹쇼 영상 본 적 없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후루룩 쩝쩝대는 소리가 듣기 안 좋은지. 본인이 직접 본인의 후루룩 쩝쩝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나원참.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상이 내가 싫으면 안 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세포가 활성화가 됐다면 자기가 봤을 때 보기 싫다 그러면은 안 봅니다. 뭐 이제 그 영상 주인한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주인이 난 상관없어. 그러면 포기합니다. 근데 이건 포기를 못 한다는 거는 또라이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헤헤헤. 궁금한데 유신님 궁금한데 방송 켜기 전까지 무슨 생각 드시나요? 오늘은 뉴스 가기를 어떻게 맛깔나게 할지, 오늘은 먹쇼를 어떻게 보여줄지, 오늘은 후원을 얼마나 받을지 등등 어떤 생각하시나요?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신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좀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같은 제가 1년 동안 그 공백기도 힘들었지만 복귀해서 1년 넘게도 정말 집단 소송 대응하면서 정말 피말라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거의 체력이 방전되다시피 해가지고 오죽하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금비를 데려왔겠습니까? 나 혼자나 뭐 가족이나 이런 동기부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뭔가 내가 가족이 필요하구나. 가족은 있죠. 다 큰 가족들이니까 따로 다 사는 거니까. 근데 그 가족 말고 진짜 나랑 같이 이 같은 공간에서 좀 내가 챙겨줘야 될 가족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좀 살아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그 먹쇼는 메뉴 주문하거나 내가 요리하거나 그것만 그냥 아무런 무념무상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 까기는 일어나서부터 계속 주요 뉴스 체크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고, 전화 개그는 누가 전화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뭐 후원은 마음을 비웠어요. 문 닫을 각오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조바심을 태운다고 해서 후원이 안 들어올 후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면 문 닫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투자자분한테는 뭐 상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항상 얘기지만 내가 이 사업을 청산했을 때 마이너스가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좀 숨어있는 저희 애청자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이 유신쇼의 가장 큰 위기를 25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넘길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 여기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다 청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 전에 투자자님하고 상의를 해서 청산을 해야죠. 청산을 하고 최소한 이 회사 청산을 했을 때 빚은 지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유, 유신이 웃긴 거. 지금 그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글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지 않으면 그냥 닥치고 보라고 하던데 그러면 방송 채팅도 유료화시키고 뉴커도 유료화시키는 게 어떤가요? 아니 문을 대놓고 열어두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건가요? 차라리 문에 비밀번호를 달아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몰라. 유신님이 방송 유료화, 뉴커 유료화가 하기 이전까지는 시청자들이 후원 안 하면 끝없이 참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인데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다. 이거 자체가 내가 유료화를 하든 뭘 하든 내 맘이에요. 그쵸? 예, 내가 망하든 안 망하든 문 닫든 안 닫든 자영업자인 개인 사업자인 내가 결정할 거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얘는 자유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자유인지 방종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방종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의 자유는 방송을 보고 안 보고 방송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게시판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절대적으로 시청자의 권리입니다. 그걸 누가 진행자가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행자의 권한은 뭐냐? 권리는 뭐냐? 방송을 하고 안 하고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언제 방송을 하고 언제 끝내고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그 모든 방송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은 진행자에게 있습니다. 예. 현행 법이 그렇고 플랫폼의 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자유, 권리라는 것이죠. 그걸 본인이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무료로 방송하면서 후원 얘기를 하든 후원 안 하는 사람이 후원에 간섭질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건 진행자의 권리예요. 진행자가 현행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플랫폼의 규칙을 위반했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어떤 것도 진행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네. 그러니까 이 유튜버나 BJ들이 불법이나 그 다음에 플랫폼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시청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시청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방송 컨텐츠를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이게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아니 후원 안 하고 참견하는 거 싫으면 유료화하세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할지 유료로 제공할지 그거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료로 서비스를 하면서도 후원하지 않는 분들에게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받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법도 아니고 이 유튜브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니들이 지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컨텐츠 제공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자, 또 그리고 제가 위반한 법률은 기사를 쓰면서 사건 관련된 모자이크 사진을 게시해서 그 유포죄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예? 무슨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게시판에 계속 공격하는 게 마치 그것처럼 야, 유신딸 금비라고 하는데 네가 딸 얘기를 왜 하냐 그러시는데,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여성이나 어떤 상대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뭘 만지거나 기사를 쓸 때 사건과 관련된 모자이크 사진을 기사에 게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불기소 나왔다가, 이게 참 저는 아이러니한데 예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기사를 쓰면서 몸캠 관련된 그 사진을 모자이크로 첨부했거든요. 근데 불기소 나왔어요. 그 사진이 문제되려면 더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다른 BJ의 몸캠 사건 모자이크를 게시했을 때는 불기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건도 사실은 불기소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근데 나중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검찰이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걸로 책임을 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성폭행, 성추행, 무슨 성희롱이 아니라 기사를 몽캠 기사를 쓰면서 그 관련된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기사를 쓰고 방송에서 그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경찰에서 문제 없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몇 개월 뒤에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검찰에서 그걸 다시 꺼내서 뒤집어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된 거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뭐 구분을 안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고 심각한 범죄행위죠. 유신이 몸캠 기사 쓰면서 관련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유포시켜가지고 처벌받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치 뭐 내가 누구를 성폭행, 성추행한 것처럼 이렇게 유포하고 있어요. 지금 악플러들이. AU 장기용방에서 그렇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혐의들이. 근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유신이 무슨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처럼 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랄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책임을 물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제가 방송 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거 좀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연습실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입금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몸이 안 좋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있다. 촬영 잘했냐고 사장님께서. 원래 바로바로 붙이는데 됐습니다. 바로바로 깜빡 잊고 있었는데 또 아까 붙인다는 게 깜빡 잊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게시판 글 소개 마저 하고 글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자, 다음 글이 요즘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점점 약간 그래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무조건 까는 글만 있었는데 이건 너무 글이 근데. 자,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유신쇼 주간보고 객관적인 분석 1. 방송시간 비율 먹쇼 10%, 뉴스각이 20%, 안티와 티격태격 70%. 방송의 대부분이 안티와 티격태격임. 서로 인신공격하면서 소모전이 지속됨. 그 감정이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 시청자들은 금방 질림. 후원 안함으로 이어짐. 왜냐하면 어차피 후원해봤자 안티들과 싸우는데 쓰이겠구나 생각되기 때문에. 얘가 모르나 보네. 전화 개그가 예전에 대박났던 게 그것 때문에 본 거예요. 싸움 구경.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가장 구경이 재밌냐? 싸움 구경, 불구경. 이게 예로부터 진짜 남 불행한 거. 길거리에서 싸움 붙잖아요. 특히 뭐 남자 여자 여자 머리채 잡고 막 싸우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감싸고 모여듭니다. 그쵸?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싸움 구경이에요. 그 다음 불구경. 두 번째, 극강의 내로남불. 전화 배틀 중에 케이스 1. 상대방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들음. 유신이 무식하다고 개소리 그만하라고 일갈. 시청자의 반발. 이건 전화 배틀이다 시전. 케이스 2. 시청자가 먼저 유신한테 개소리 그만하라고 일침. 유신이 발언 조심하라고 경고. 시청자가 이건 전화 배틀인데 시전. 유신이 전화 차단할까요? 협박. 뭔 협박이야. 말장난하는데. 케이스 3. 서로 말싸움 이어짐. 상대방에 발언 기회 준다고 유신이 먼저 말한다고 함. 그렇게 유신이 10분 이상 말함. 상대방에게 10초 주고 끊음. 이런 개소리 같은 소리. 이런 내로남불이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은 유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는 후원의 저절로 이어짐. 야, 여기가 100분 토론이야? 야, MBC 100분 토론 아무도 안 봐요. 왜? 지루하다고. 싸워야 돼. 전화 배틀은. 빌런들하고 싸워야 재미죠. 3.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방송 애청자분 전화하시죠? 유신님, 오래전부터 팬입니다. 유신님 정말 좋아요.
유신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채팅창에서 나옵니다. 아 졸라 재미없네. 찬양하냐? 지랄 북한이냐? 김정은이냐? 꺼져라. 아 졸라 재미없네. 아유 지랄. 야 저렇게 하면 이쁨 받냐? 여러분 내 거짓말해요? 저희 방송 애청자가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막 칭찬하고 재밌다 막 팬이다 그러면 채팅장에서 난리가 나옵니다. 재미없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 찬양하고 싸우면은 야 채팅창 조용하다? 채팅창 정말 고요한 바다야. 근데 코포장이나 코비트나 코아조 와가지고 전화하지? 다 나와. 예,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황희정님도 나와. 예, 황희정님도 좀 졸 수 있으니까 예, 윈터님부터 시작해 다 나와. 예. 싸우고 막 대판 싸우고 있으면 갑자기 팬이든 안티든 오 누구 맞네요. 이건 유신승, 이거는 코비트승, 이거는 뭐 누구 코아주 아 짜증나 저거 전화 받지 말아야 돼. 예, 이게 차이예요. 막 방송에서 구강 배틀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면요 채팅창에서 팬이든 안티든 졸라 열심히 채팅이 올라옵니다. 근데 팬분이 전화 뭐 누구야? 예? 코안쏘아님 같은 분 전화해가지고 예, 유신님 잘 지내시죠? 날씨가 춥고요. 뭐 그렇지 유신님 어떻게 저 옷 사준다고 했는데 차 사가지고 뻥쳐서 죄송하고요. 이러면은 다 난리가 나요. 재미없다 끊어라 뭐하는 짓거리냐 자랑질이냐.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지켜보세요. 내로남불인지 저게 아닌지. 세 번째 변할 줄 모르는 유신. 하지만 위의 말을 해줘도 꼬우면 네가 방송하라고 말하는 유신. 여기서 시청자들은 독불장군의 모습을 느끼며 마치 벽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으며 후원 지갑을 마침내 아예 닫게 된다. 야 코포장이 나한테 말 안 되는 걸 해. 지적을 해. 그럼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럼 뭐 누가 봐. 누가 후원을 해. 코비트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고 임수혁 기부 안 했지? 그러면 코비트가 원하는 답변은 뭐야? 하나잖아. 유신 욕먹는 답변을 하기를 원하잖아. 내가 왜 그래야 돼? 뭐 후원, 야, 내가 그거를 호비트가 원하는 답변을 준다고 해서 후원을 받는다고? 더 까이겠지. 거짓말, 지금까지 거짓말 했냐고. 나는 내 소신대로 내가 내 의지와 신념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코비트나 코아주나 코포장이나 얘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유신 까이고 욕먹고 완전히 쓰레기 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원하는 답변을 해주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떤 BJ가 어떤 유튜버가 그렇게 방송을 하니? 김어준 총수가 에? 뭐 어떤 방송에서 그리고 원하는 답변을 다 해주냐? 자기 소신과 반하는 내용을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네 번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결국 따스한 햇빛. 유신이 시청자들에게 세게 나가고 강하게 부딪혀봐야 시청자들의 지갑은 굳게 닫힐 뿐이다. 유신이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시청자들은 기꺼이 본인들의 지갑을 열 것이다. 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들의 후원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레슬링복 입어야 되거든. 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고 레슬링복 입어야 돼요. 아니면 뭐 빤스 하나만 입고 막 춤을 추든지 여자 속옷을 입고 춤을 추든지. 내가 만약 이 글 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시청자가 바라는 그 지갑이 열리는 방송을 하려면 내가 그런 옷 입고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난 그런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유신이 못났건 잘났건 뭐가 어떻든 간에 그냥 유신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 그래도 볼만해. 너 응원해.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바라는 거지. 나를 레슬링복 입혀가지고 막 우스꽝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런 옷 입혀가지고 막 이상한 짓 시키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원했다면 진지게 그렇게 했겠지. 나는 그런 사람의 지갑이 열리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최근에 코 나이팅게일님이나 몇 분이 얘기를 했지만 야 나는 너하고 정치가 안 맞아. 네가 보수로 전향하거나 생각을 바꾸면 후원할 수 있어. 다른 방송에 수십만 원 후원했어. 그래서요. 예? 아니 내가 그분이 지갑을 열기 위해서 내 신념을 저버려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신념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럴 거면 나 그냥 문 닫는다니까. 유신쇼 그냥 문 닫고 25년째 저는 제 신념대로 제 생각대로 방송을 해왔어요. 잘한 것도 유신이고 못난 것도 유신이고 부족한 것도 유신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유신을 받아들여 주신 분들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 내가 무슨 그런 그 시청자들이 바라는 하나하나 따라해가지고 그런 막장 방송, 그런 그 사람들 따라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로 막 그렇게 갈 거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갔겠지요. 인터넷 방송을 25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했는데 어떻게 쉽게 돈 버는지를 모를까요? 응? 예를 들면 어떤 후원자가 있어요. 돈이 많아. 형님, 뭐 나 뭐예요, 형님 뭐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수천 땡길 수 있어요. 최소 수백에서 수천을 땡길 수 있다고. 그냥 그분의 입안에 혀가 되면 돼요. 형님 무슨 방송 할까요? 형님 뭐 좋아하세요? 누님 뭐 할까요? 오늘은 뭐 할까요? 이 플렉스 TV에 시청자가 20명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큰형, 큰 누님이 한 분 계시면 하루에 100만 원, 몇십만 원씩 법니다. 한 달에 1000이 넘어가요.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네? 그때 대전의 38님이 말한 게 정답이에요. 친목방송하면 시청자 수 상관없어요. 친목방송 해가지고 누나, 형 그러면 이건 이제 가족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는 그냥 진행자와 시청자가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변심하고 서로 뭐 떠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제 형 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챙겨주지 당연히. 애정을 갖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친목 방송을 해버리면 이미 이제 그 방송 끝난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20-30명 데리고 방송해야 돼요. 평생을. 그분들하고만 친목 방송하고 그분들하고 술 마시고 그분들하고 시간 내가지고 약속하고 만나고 그거 해야 돼. 계속해서 관리하고. 더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것들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아, 근데 글이 너무 많다.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소개해주면 또 시간 다 가겠는데. 자, 코고 윤석열 이거는 잘했다. 진짜 이찍이랑 윤석열 졸라 싫은데 만나이 계정은 졸라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대단한 게 이재명, 문재인 그렇게 털리고 있는데 또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주는 걸 보면 국민의힘은 절대 통과 안 시켜주거든요. 절대 통과 안 시켜줍니다. 민주당 욕먹을 때까지 통과 안 시켜줘요. 자, 도리도리 내일 가수 영상 업로드 기념으로 후원 미션 문의합니다. 도리도리 꿈속에서 혹은 음모송, 완창 혹은 2022년 버전으로 새롭게 미션 얼마인가요? 한 1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죠? 하자면 생방송에서 해도 오케이. 뉴커 오리지널 콘텐츠로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오케이. 10만원 갖고 힘들죠. 힘든. 꿈속에서 그 2장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음모송 2장, 꿈속에서 2장. 제가 알아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미션이라면. 자, 이게 한 번에 녹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녹화가 한 번에 되는 건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으로 올리든 뭐라든 미리 후원을 하면 알아서 할 텐데 굳이. 착한 사람, 자유토크 게시판 배너 광고, 뉴커 광고들은 유시님이 직접 스폰 받고 해주는 광고 맞는 거죠? 저 열심히 클릭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중복 클릭하면 뭐 안 올라가죠. 지금 저희 홈페이지 배너는 그냥 장식입니다. 저거를 안 받은 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냥 장식으로 달려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를 뭐 이렇게 환전 안 받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쏠쏠하게 들어왔었는데 요새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개편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요새 누가 배너 광고 클릭합니까? 자, 선택. 유신에게 방송이란 무엇일까요? 1. 의무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2. 기대감. 시청자들에게 오늘은 어떤 방송을 보여줄지 고민하는 것. 3. 사명감. 얼마 남지 않은 몇 없는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 4. 절망감. 후원을 독려해도 채워지지 않는 후원율 및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안티들의 통로.
5. 희망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유신 본인을 빛으로 인도해줄 한 줄기 빛. 5개 다 아니고요. 6번째, 정리. 정리. 그러니까 25년째 인터넷 방송을 해왔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저는 이제 뭐 제가 앞으로 뭐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방송을 정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하던 일이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일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식당인데 저희 형 이제 퇴직하고 나면 같이 그냥 그 식당 조촐하게 해가지고 근데 형은 카운터 보면 되는 거니까 형은 카운터 보고 주방에서 제가 요리하고 근데 가족끼리 뭐 식당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가족들끼리 하면 또 인건비가 좀 남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식당이나 하자. 근데 큰 규모 식당 말고 작은 규모의 좀 펜션하고 같이 이렇게 내장산이 있으니까 펜션하고 딱 이렇게 시골집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하면 참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뭐 의무감, 기대감, 사명감, 절망감, 희망감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25년째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리감, 정의감이 아니라 정리감. 25년째 해왔던 일을 후회 없도록 잘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 언제 끝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람으로 일단 지금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정석, 허당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유신이 자부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은 방송할 때 내내 이어폰 한쪽으로 방송 소리를 체크한다는 것이었음. 이것 가지고 유신 본인이 몇 번이나 자랑했는지 셀 수도 없음.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짐. 전화 배틀하는데 상대방의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던 것. 그래서 시청자들은 안 들린다고 유신한테 말함. 그런데 유신은 무슨 소리냐고 잘 들린다고 자신이 지금 이어폰 한쪽을 꼽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옴. 심지어 그때 전화 연결한 코소음님이 직접 안 들려요 말해줘도 오히려 뭐 하는 거냐며 유신이 꼽줌. 진실은 유신이 꼽은 이어폰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렸는데 방송 소리에는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그래서 유신은 잘 들었지만 시청자들은 못 들은 것이었음. 참 여기에 유신이 자부하는 25년차 인터넷 방송 전문가 타이틀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음. 또 어제 방송 전화 체크 안 하고 그대로 터트리는 거 보고 확신했음. 유신은 25년차 인터넷 방송 전문가 호소인이다라고 했는데 20년 넘게 컴퓨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인터넷 방송 업계의 컴퓨터 관련해서는 탑이라고 보는데 북극곰 동생이요. 북극곰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른다. 내가 직접 보고 오류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 뿐이다. 예. PC업에서, PC 쪽에서 20년을 넘게 일한 베테랑도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데 전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직접 와가지고 먼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드웨어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윈도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공유기 IP가 충돌해가지고 인터넷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해가는 거거든요. 방송을 오래 했다고 해서 PC에 문제가 생기는 오류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윈도우에 나는 오류를요, 윈도우 직원들도 몰라요, 다. 네. 엑스프릿이라는 이 방송 송출 프로그램의 오류를 몰라요, BJ들도 다. 이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번처럼 그 전화 소리가 나한테는 들리는데 시청자한테는 안 들린다. 이거는 송출 프로그램 문제거든요. 엑스프릿 내에 있는 버그예요. 문제가 있건 버그. 알고 보니까 그 엑스프릿이 자동으로 새로 바꾼 캠의 걸 잡아가지고 송출이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잡아내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결국 제 손으로. 예. 이거를 생방송 중에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이거는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유명한 유튜브 다 마찬가지예요.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장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인터넷 전문가가 아니다? 아니, 생방송 송출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껐다 켜요? 내가 무슨 신입니까? 유신이라고 하니까 진짜 신인 줄 아나 봐요. 마이크 하나만 해도요, 마이크가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오디오 믹서도 마찬가지고 화상캠도 마찬가지고 수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20년 넘게 컴퓨터를 다루는 이 북극곰도, 컴퓨터 전문가도 문제가 생기면 직접 와서 내용을 보고 로그를 보거나 이걸 보고 해야 이 문제를 잡는데, 아니 방송 25년째 했으니까 방송 중에 뭐 버그나 장애가 발생하면은 해결해야 돼? 못하면 너는 전문가가 아니야? 누가요? 누가? 아니 저희보다 스텝이 있고 작가가 있고 PD가 있는 방송도 방송 중에 마이크가 문제 생겨가지고 교체하거나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이것도 소모품이거든요. 화상캠, 마이크, 오디오 믹서 다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지금 제가 혼자 다루고 있는 이 방송 장비가 1000만 원 가까워요. 마이크, 오디오 믹서, 그 다음에 HDMI 그거 뭐 연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방송 관련된 총 장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걸요 아마? 나 혼자 관리하는데, 나 혼자 관리하고 진행하는데, 근데 다른 데는 수천만 원이에요. 이 카메라 하나가 DSLR 카메라인데요, 그거 하나가 몇백이에요. 몇백이나 천이 넘어가요. 그 카메라 하나가. 그 카메라를 한 두세 개씩 쓰거든요. 다른 유튜버 스튜디오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양질의 콘텐츠를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돈이 나가는 게 인터넷 방송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스카이프 서버 문제라고. 답변이 와서 이메일 공개하라면 공개할게요. 아니,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하는 스카이프 서버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거를? 아니, 스카이프 서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내가 방송 오래 했으니까 스카이프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건가? 어이가 없어 죽겠어요. 너무, 오늘 게시글을 너무 많이 소개해주는데. 자, 이게 잠깐만요. 이름의 끝자리가 권님께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살립니다. 뉴스 얘기해야 되는데 게시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자, 그리고 끝자리 06이 제가 끝자리 7406 비방성 괴롭히는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방성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스토킹 제가 분명히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보내면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생방송 중에 끝자리가 7406번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제가 소장 제출할 때 꼭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소개하고 지금. 자, 이 글을 라쿠카 안타깝네. 매일 후원이 적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직원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에 후원 받아 쓰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힘들다. 결국 자기 빚 갚고 생활비 쓰는데 후원 받는 거면 감사합니다라도 느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후원자분들이 얼마를 후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본인 가족을 더 챙기는 게 어떨지. 아마 몰라도 유시님이 본인들 가족들보다 더 잘 드시고 편하게 지내실 듯. 결국 나중에 뭐가 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라쿠카야, 내가 하늘의 맹세코 너보다는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제가 뭐 효자라고 제가 하기는 부끄럽지만 단언컨대 하늘의 맹세컨대 내가 너보다, 라쿠카 너보다 가족들한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 형수, 누나, 조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삼촌을 그래도 이렇게 그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하늘의 맹세코 너보다는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제가 직접 장바다가 제가 직접 요리해서 뭐 안티들도 받겠지만 뭐 과시하려고 한다, 자랑한다고 한다, 그 짓거리 했지만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너보다는 더 훨씬 더 가족들한테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뭐 라쿠카 네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 전화하세요. 비교해보게 누가 더 잘했는지.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효자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칭찬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남자 아들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장 봐서 요리하고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사 먹거나 시키거나 하는 건 쉬울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하나하나 재료 신선한 거 사가지고 다 손질해가지고 요리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월급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개소리라고 있는데 지금 이 뉴커 유신쇼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만약에 월급 나갔으면 진작에 망했죠. 내 월급도 못 받는데. 저도 노동자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화물연대 그 기사분들도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노동자라고. 그 사람이 사장이지만 노동자라고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뉴커 유신쇼 한 달 내내 운영하면서 내 월급을 받아가 되는 거잖아. 내 생활비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내 돈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아니, 개인 사업체에서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일단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악플 쓰면 어이가 없어요. 아니, 개인 사업자가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매출 나오고 매입하고 마이너스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공금, 이게 뭐 법인이냐? 주식회사야? 개인 회사에 니 거 내 거가 어딨어요. 내가 적자하면은 내 생활비가 없는 것이고, 무슨 누구를 월급을 주고 말고 내가 생활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자, 라쿠카, 도커, 유시님 착각하는 것. 너가 하면 장난이고 시청자가 장난치면 테러냐? 야, 코아주가 내가 코아주 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나한테 쌍욕하고 막말하고 한두 번입니까? 증인이 있잖아요. 안 본 것처럼 얘기하냐. 호비트가 저희 아프신 어머니한테 욕을 했어요. 폐륜적인. 그리고 방송 지전화 안 받는다고 방송 진행에 테러를 했습니다. 문자 번호랑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전화 못하게 테러를 했어요. 본인이 방송에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도라는 걸 몰라. 코아주나 코비트나 얘네들이 어떤 테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코비트가 최근에 전화해가지고 유신이 성폭행범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나는 아무리 유신 편이 아니고 유신 악플러 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왜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고 전화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소개하다가는 22살 유신님 만나이 국회 통과됐는데 왜 내년 6월부터 시행되나요? 통과되면 끝 아닌가요? 준비를 해야 되나요?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민법하고 이제 행정법상이니까 그 관련된 것들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법이 통과해도 공포기간을 좀 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렇게 통과됐으니까 나머지 뭐 그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치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고치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통찰 유신도 결국 다른 BJ와 다르지 않음. 어제 1등 후원자가 저 자러 가요 하니까 유신이 네 안녕히 주무세요로 하더군요. 만약에 다른 시청자가 저 자러 가볼게요 했으면 유신이 그냥 바로 티내지 말고 닥치고 자러 가라고 했을걸. 유신은 평소에는 자신이 후원자를 특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실상은 후원자를 특별 취급함. 유신 본인이 다른 BJ와 다르다고 말하지 마시길. 그건 특별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기분 탓이에요. 예. 기분 탓이지. 저는 그 후원자나 시청자분이 해도요. 기분 나쁘면 그냥 조용히 자러 가세요 해요. 제가 예전에 후원자분하고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사자후를 날렸거든요. 그분이 화나가지고 떠날 뻔했어요. 내가 그 화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액션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풀렸는데, 저는 기분 탓이에요. 저는 윈터님한테도 뭐라고 한 적 있잖아요. 복돌이한테도 합니다. 예. 저는 거침없이 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이미 방송 끝날 시간도 됐고, 그래서 인사하시길래,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미 나 끝내려고 하니까. 기분 탓이에요. 어떨 때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저기 시청자, 이 시간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마지막 멘트 끝나고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악플러야. 그러면 이제 지옥에나 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 기분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까부터 막 신경 쓰이게 했던 악플러다. 그런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토종 닥치고 꺼져. 이렇게 하는 거죠. 악플러니까. 악플러는 그냥 막대해도 돼요. 걔는 인간이 아니야. 기생충이야. 악플러들은 그냥 발로 밟아도 돼요. 말에 발로 밟아도 돼요. 근데 애청자분 경우에는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끝날 시간 됐으니까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기분에 따라서. 근데 전 절대 애청자분들에게 막말은 하지 않습니다. 애청자들이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번에 코 나이팅게일 님도 촛불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디스하시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코 나이팅게일 님이 다른 정치색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디스글을 남기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유신쇼 애청자시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니까 막 화를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오래된 애청자든 뭐 후원을 얼마 했든지 간에 제 할 말 합니다. 그래서 뭐 황희정님이나 KS님이나 뭐 누가 됐더라도 제 할 말은 해요. 다만 이제 갖출 걸 갖추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뭘 제가 뭐 안 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팬모임이나 모임 개최하면 참여하신 분들 있겠지만, 사람들 차별하고 후원자와 비후원자를 막 차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임할 때 회비 똑같이 내고 똑같이 즐기자. 제가 왜 조금이라도 모임할 때 회비를 걷냐면 내가 나중에 보태더라도 당당하게 드시라고. 여러분들 회비 냈으니까 음식 먹을 때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뭐 후원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회비를 걷는 이유에 저도 내고 모두가 회비를 내게 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뭐 하든 나중에 뭐 더 먹고 더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먹을 때는 평등하게 먹자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 편사.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워요. 악플도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예 참여도 안 하고 댓글도 없고 무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티글까지는 모르겠는데 악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악플도 관심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악플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뭐 해외 헐리우드나 국내에서도 뭐 악플 읽기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미의 요소를 갖춘 디스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패드립 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느 정도 웃음을, 블랙 코미디 웃음을 줄 수 있는 디스 정도의 게시글은 모르겠지만 악플은 그 당사자의 영혼을 죽이는, 그건 절대 저는 뭐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얘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무플이 나아요. 자, PQ 님은 형님 누님에도 돈 못 벌어요. 기본적으로 편향되고 삐뚤어진 생각. 거기에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므로 아무리 형님 누님에도 님이 말하는 그들처럼 돈 못 법니다. 벌었는데요. 저도 원래 그래서
그 애청자분들한테 뭐 누나 형 안 했는데 한 예전에 잠깐 하니까 더 좋아하시던데요. 잠깐이지만 뭐 형이라고 부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누구님 부르는 것보다. 자, 오리반.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아니에요.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쉴 때. 방송 안 하고 진짜 쉴 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에 가잖아요. 가족 모임 있어가지고 어머니 뵈러.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으면 쉴 수가 없거든요. 집단 소송도 해야, 제가 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당한 집단 소송에 대해서 방어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피해본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고향에 가서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그냥 자다가 일어나다가 먹는 것도 귀찮아서 안 먹어요. 먹는 것 지금 여기 뉴커스트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있거든요. 지금 먹쇼 할 때는 먹쇼만 먹고 낮에 가볍게 뭐 간식이나 먹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잖아. 지금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KS님 덕분이에요. KS님 덕분에 다양한 메뉴를 먹다 보니까 영양으로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과하게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 섭취나 이런 게 과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살이 찌지도 않고. 예, 그 상당히 지금 먹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많이 가벼워졌고 다만 이제 몸이 좀 안정이 되면 홈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야, 게시글만 소개해 주는데 이게 시간이 다 갔다. 야, 어떡하면 되니? 자, 그리고 그 형이랑 그 누님한테 애교 좋아요. 누나, 유진이 배고파요. 맛있는 거 다 줬대요. 죄송합니다. 네, 이응. 유신님 식당 차리셨을 때 어머니가 연락 안 하고 밥 먹으러 오시면 식당 문 안 열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걸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게 패드립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형제들이, 저희 남매들이 남의 집에 갈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남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약속을 하고 와라. 이게 어머니가 저희 애기였을 때부터 철칙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아니 어떤 BJ가 현피를 와요. 나를 죽이겠대요. 현피 와서. 근데 왔어. 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근데 문을 안 열어준다 나보고 왜 손님이 왔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차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차 대접을. 내가 그랬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사전에 약속도 안 지키고 나를 뭐 식물인간을 만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왔는 막 방송 켜놓고 후원 받으면서 쫓아온 건데 돈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놨는데 내가 왜 그거를 문을 열어주고 차를 마시냐. 그래서 계속 공격이 오길래 내가 예를 들었죠. 나는 어머니가 오셔도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어떻게 어머니가 왔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가깝더라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약속을 잡아라. 저희 어머니는 정말 친한 절친 집에 갈 때도 전화를 했어요. 집에 있냐고. 가도 되냐고. 놀러 갈 때, 마실 가실 때. 패기치지 않으려고.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만약에 그거 어기면은 회초리 맞았거든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 현피 왔는데 문 열어주고 차 대접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애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못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뭐 웹툰 작가가 그걸 갖다가 써놓고 그거 가지고 비아냥 소송하려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넘어갔는데 그게 틀린 말입니까? 어머니가 우리 남매들에게 애기였을 때부터 가르친 철학이고 그게 당연한 도리고 저도 그걸 존중하니까. 그래서 어디 가려면 저는 항상 전화를 해요. 약속 잡을 때. 약속 안 잡고 찾아오는 거 찾아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체크를 해요.
부부나 동거하는 사이 아니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붙였죠. 만약에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집에서 기다리냐. 당연히 역으로 마중 나가야지. 안 그러냐. 당연히 어머니가 그거 갖고 이제 어머니 뭐 문 안 열린다 까니까 내가 그랬죠. 어머니가 오셨으면 고향에서 왔으면 당연히 역으로 마중 나가야지. 제가 여기 뉴커 스튜디오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2번 오셨거든요. 2번 오셔가지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좀 덜 아프시기 전에 한 번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좀 아프셔가지고 한 번 오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여기 오피스를 보러 오셨고, 한 번은 병원 때문에 오셨고 했는데, 내가 가서 모시고 왔어요. 예. 저희 어머니 오실 때 용산역에다가 그 뭐죠? 카카오 블랙이라고 고급 그 승용차 있잖아요. 기사 딸린 카카오 택시가 아니에요. 예약해가지고 어머니 기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카카오 블랙 불러가지고 용산역에 대기했다가 어머니 오셔가지고 큰 차에 모셔가지고 여기 스튜디오 와가지고 예 하고 가실 때도 역시 카카오 블랙 불러가지고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자식된 도리가.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아직도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현피 온 사람한테 차 대접 안 했다고. 자, 그러하고 너무 자, 이게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또터 유신이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악플러들 100% 배민으로 배달시켜서 별 1개 주고 악플 달 듯.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배민 안 할 겁니다. 저희는 배민 안 해요. 맛집으로 이름 날 거라서 저희는 무조건 예약해줘. 예. 뭐 규모 사이즈 크게 아니라 아담하게 이쁘게 해가지고 예. 맛집으로 그래서 맛집으로 뭐 유신이 한다 이렇게 알리면 안 되죠. 예. 저는 그냥 그 안에서 요리만 하고 저는 요리만 하고 이제 앞에서 서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형하고 형수나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고 저는 안에서만 요리만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가 되는 거죠. 앞에는 나서지 않아요. 주방장은 밖에 나서지 않습니다. 안에서 요리를 할 뿐이지. 자, 글이 너무 많네. 프리맨, 자신의 방송을 정리라고 생각하는 유신에게 언제 정리할지 모른다는 뉘앙스로 수없이 말하는 BJ에게 수백씩 후원하는 분들은 도대체 뭐지? 무슨 희망이 보여야 후원을 하지? 아무리 운영비 매일 모자라고 한다면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와야 운영비가 되냐고 물어봐도 매번 회피하고 그냥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달라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떤 회사가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다면 줄 거냐고. 야, 프리맨아, 네가 나한테 따로 연락을 해. 그럼 네가 줘. 그럼 내가 후원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방송할게. 예. 그렇잖아. 내가 얼마 필요한지 네가 메일을 줘. 그럼 내가 답변을 해줄게. 아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 적당한 게 어딨어요. 응? 적당한 게 어딨어. 그 지난해 소득을 올해 신고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건 사실이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니 도대체 만족하는 게 하루에 몇만 원만 벌면 된다, 얼마면 된다라는 걸 왜 니들이 사업은 내가 하고 있는데 제 3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얼마면 된대, 뭐 100만 원이면 된대. 그럼 니들이 운영해. 여기 와서 찾지 마시고. 단골 고객 식당 하시면 제가 꼭 먹으러 갈게요. 물론 지금은 후원은 안 하지만 전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좋아하니까 이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처음처럼 새로가 맛있더군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 알린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이제 방송 그만두고 이렇게 형이랑 식당을 하게 되면 아무한테도 안 알린다니까요. 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알립니다. 아무한테도. 저는 그냥 만약에 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식당 하게 되면 저는 안에만 있을 거라니까요. 저는 그 주방 안에서 요리하는 것만 하고 이제 홀에서는 형이
계산하고 형수님이랑. 저는 그냥 그 안에 있다니까. 요리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냈는지 안 됐는지 요리를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맛으로만 승부해야지, 맛으로만. 자, 유신 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 후원자들 보고 본인 가족 챙기라고 말하는 건데 무슨 자기보다 네 앞가림이나 챙기라고. 야, 후원하는 사람은 후원하는 사람 마음이야. 왜 네가 후원하는 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챙기는 거야. 라쿠카 아이고. 하여튼 니들 앞가림이나 하세요. 저희 후원자들 신경 쓰지 마시고 니들보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자, 또 협박을 하는. 내가 국세청 고위급이라였다면 유신 벌써 세무조사로 털고 닫게 만들었음. 그 공직자가 털렸겠죠 벌써. 털 게 없는데 뭘로 털어요. 이응 고양이 키우신다는데 고양이 키울 때 돈 많이 깨지는데 고양이한테 쓸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유신님 회사 운영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 없다 노래를 부르면서 고양이까지 키우는 건 사치 아닌가요? 아, 유신이 고양이 키우는 건 사치예요. 내가 먹을 거 줄여서 키우면 됩니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쓸 거, 내가 뭐 술을 마셔요, 담배를 펴요, 뭐예요? 예? 아니, 내가 먹고 입을 거 줄이면 돼요. 아니, 고양이 키우는데, 물론, 고양이도 비싸게 키우려고 하면 한없습니다. 예. 고양이 핸드메이드 장난감 하나가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니까요. 고양이 장난감이. 예. 고양이 옷도 있고, 명품 옷도 있고, 고양이 스크래쳐도 장인이 만든 거는 몇백만 원 하고, 몇십만 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울 때, 정말 비싸게 키우고 싶으면, 왜냐면 고양이 강아지도 명품이 있거든요. 수제 그 사료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키우진 않으니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이 키울 때 신경 쓰는 게 사료하고 모래하고 간식 정도거든요. 장난감은 비싸지 않아요. 장난감은 뭐 몇천 원 하는 것도 있고 만 원, 뭐 2만 원 하는 거니까. 장난감은 이제 놀 만큼 놀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예. 뭐 모래, 뭐 새끼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모래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 걱정도 팔자시고. 그리고 사료도 그 괜찮은 거 영양 성분이나 괜찮은 거 봐가지고 한 포대씩 사면 모래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거에 몇만 원짜리 있거든요. 이만한 거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사료 있습니다. 그런 건 못 먹여요. 근데 좀 이렇게 큰 포대로 있어가지고 영양 성분이나 신제품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영양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 사면 그게 기본 사료 디폴트가 되고요. 거기에 가끔 쭈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습식 사료라고 해가지고 캔에 들어있는 습식 사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사료라고 이빨 튼튼하기 위해서 건식 사료 이제 마른 포 같은 거 이런 것들 주거든요. 고양이 전용으로. 가끔 그런 간식 주는 거 빼고는 없어요. 내가 뭐 많이 안 먹으니까. 뭐 내가 담배를 펴요? 내가 술을 마셔요? 무슨 여자 뭐 애인 만나라고 와서 뭐 돈을 써요? 내가 쓸 거 줄여서 하면 돼요. 고양이 한 마리 기르는 걸로 뭐 운영비를 얘기하겠어요. 장은 원래 있었고, 장은 어려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고요. 아, 글 왜 이렇게 많이 써? 미친. 아, 진짜 글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후원자들이 알아서 하니까 니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카카오 블랙 고급? 그냥 모범 택시죠. 그거 가지고 굉장한 거 해준 것 마냥 오들갑 비싸요. 일반 택시보다 카카오 블랙 비쌉니다. 생색낸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향에서 오시면 모시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차가 있으면 내 차로 모시겠지만 제 차가 없으니까 카카오 블랙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모범 택시도 비싸지만 카카오 블랙이 더 비쌀걸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뉴커 자이토크 게시판
글 읽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네. 뭐 이것도 재미 아니에요? 뉴스 보러 오셨다가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오늘 뉴스도 졸라 많아.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자 오늘 12월 8일 날 해임 건의안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뭐 내일까지 예산 통과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임시국회 연다고 하고 내일 표결 추진을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협상 불발된 해임 건의안 표결 상정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김진표 잘려야 돼요. 분명한 겁니다. 김진표는 지가 잘나서 국회의장이 된 건 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좀 짬이 되면은 국회의장을 시켜줬거든요. 정계 은퇴할 시기 되면. 근데 김진표는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렇게 절차에 따라서 안 하고 무조건 합의하라고 하면서 예전에 정읍시 국회의원 출신 김원기가 그랬거든요. 지둘려.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원기에 대해서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원기 별명이 국회의장 별명이 지둘려였어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의하라고. 아니 국회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요구인데 왜 그걸 무조건 합의해야 됩니까? 여야가. 아니 170석 가까이 국민들이 찍어줬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국민의힘이 협상할 의지가 없는데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 하는 겁니까? 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사건건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 편에 서면 김진표 국회의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라야죠. 임명하는 것도 뽑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지만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 할 때는 해임해야죠. 최초로 국회의장 잘려가지고 국제적인 국가적인 망신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편에서? 김진표는 완전히 수구 세력입니다. 누가 봐도 수구 세력이에요. 민주당의 옷을 입은 수구 세력입니다. 민주당 초유의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 단독 예산안 준비. 아니 역대 어떤 대통령과 여당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큰 소리를 칩니까? 지랄입니까?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들이 아쉬운 거거든요. 지들이 대통령이고 지들이 여당인데 복지나 이런 민생이나 이런 예산들을 지들이 챙겨가지고 지지를 올려가지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야당한테 지랄지랄 큰 소리를 다쳐요. 얼마나 야당이 새우 젖 같으면, 국회의장이 새우 젖 같으면 대통령이 0.7%로 겨우 달랑달랑 대통령 돼가지고 국회 의석도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이 180석이 넘고 자기들은 120석도 안 되는 주제가 아니 예산 통과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큰 소리를 치고 지랄이에요 지랄이. 그래서 민주당이 열받아가지고 야 그래? 뭐 준예산? 그래? 그럼 우리가 수정예산 통과시켜줄게. 우리 뭐 증액 안 해도 돼. 니들이 욕 처먹는 거지. 우리 증액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삭감할게. 행안부의 경찰국이나 이런 거 다 삭감해버리고 니들 다 삭감할 테니까 수정안으로 그냥 통과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만약에 다른 부처의 예산 갖다가 유용하고 쓰면 불법인 거 알지? 탄핵 사유야. 이따가 나오는데 아무튼 나는 역대 이렇게 뻔뻔스럽고 지랄맞은 정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뻔뻔스러운 건 알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해임안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민주당에서 내일 일단 김진표가 명분이 없는데 또다시 이거 이게 48시간 이내에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장 때문에 못하면 국회의장을 잘라야지. 자, 국힘 또 할 말은 합니다. 입은 뚫렸기 때문에. 예산 볼모 국정 발목 예산안 처리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이재명 방탄 국회내 그따위 소리 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수사는 잔인할 만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계속 기사 써대면서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이재명과 이재명 가족 측근에 관련된 그런 찌라시 계속 그 검찰에서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방탄국회입니까? 방탄국회는. 방탄국회가 그런 거예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법 초월 통치행위 존재하지 않아. 자, 한동훈 씨. 아니,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법 초월 통치행위가 없는데 왜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위에 있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빼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 아니, 왜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왜 빼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학력, 경력 조작 의혹, 예? 그 윤석열 그 징계받은 거,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한동훈 자기 딸 그리고 조카들 논문 관련된 의혹 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조국이나 정경심 정도로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양평 땅 의혹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법 초월 통치행위는 존재 않다고 해서 누구도 예외 없다고 하면서 왜 본인들은 예외입니까?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류품 마약 검사 의뢰. 모든 검사에서 마약 성분 검출 안 돼. 분노의 내용인데,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 두세 명을 실제로 부검을 했고, 마약 부검을 했고, 또 여러 가족들에게 검사가 찾아가서 마약 부검을 요청한, 제안한 사례가 밝혀져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서 확보한 유류품들을 유가족들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거의 돌려준 게 없고, 그걸 갖다가 마약 검사를 했답니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은 계속해서 지금 이태원 참사의 그 마약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가서 마약을 언급하면서 마약 부검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류품, 그 희생자들의 유류품들을 모아가지고 마약 검사를 하고, 진짜 국정조사 하고 나서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검해야 된다고 보고, 참사 당일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안전관리 안 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제인 12월 16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시민 추모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74개 단체가 참여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이 됐고요.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 빼라는 지시 의혹,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들이고, 마약 관련해서 그렇고, 조사하고 나서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본인이 죄를 시인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특수본, 경찰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재신청 필요성 보완. 지금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밑에서만 계속 수사한다고 있습니다. 더 탐사는 압수수색한다고 수십 명의 경찰을 부어대면서 말이죠. 이거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오늘 보도된 사건인데, 용산구 민원용, 용산구의 민원용 예산을 대통령 관저 진입로 정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산의 목적이 다르게 쓰이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인데요. 경호처가 갑자기 이전하면서 예산이 부족 문제 언급을 하면서 용산구청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관저도로 정비라고 합니다. 경호처에서 갑자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지역은 용산구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진입로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람들만. 근데 그거를 용산구의 예산으로, 이것도 이제 탄핵 사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예산은, 국가 예산은 정해진 대로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전용하게 되면은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고,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공정을 얘기하시는 분이 심각한 사안이고요. 일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취재 갔다고 경찰 70명을 동원해 더 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 압수수색할 때도 수십 명이 가서 정말 뭐 엄청난 역대 최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죠. 이번에 이재명 관련된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했고, 문재인 전 정부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러나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윤석열 관련된 거는 안 하죠. 아니 도대체 더 탐사가 KBS, MBC, SBS 조중동 규모도 아니고 작은 규모의 언론사,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언론사인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취재 갔다고, 공동 현관문 들어가서 초인종 2번 이상 눌렀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수서경찰서에서 담당하다가 갑자기 경찰청 반부패 수사부로 가가지고 70명이 동원돼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 패밀리를. 유신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 피곤해서. 이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별나라 떠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비담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비담처럼.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후원을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0년, 김건희 수사 감감 무소식, 민주당 공소시효 끝 봐주기, 검찰 계속 수사 중 반박. 12월 7일까지가 공소시효였죠. 근데 이제 공범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되면 공범들이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이제 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특검하지 않은 이상은. 자,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철강 석유화학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재가. 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정부안 수용해. 유신님 화이팅. 얼마예요? 까매가지고 금액이 안 보여. 4,000원인가요? 네. 4,000원 감사합니다. 까매가지고 안 보여요. 자, 오늘 기사가 너무 많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가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화물연대가 파업한다고 해가지고 요구한 게, 이 안전운임제를 일몰제, 기간을 두지 말고 법제화 시켜달라. 그리고 이 품목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정부에서는 안 된다. 그냥 3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계속 탄압만 하고, 정말 참 엄청나게 지금 압박만 하고 탄압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 정부 측의 입장을 일단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고 품목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협상을 하자라는 중재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에서도 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정당한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발로 밟는 군사정권도 아니고, 국제노동기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자, 화물연대에서 중지비 개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남욱에 연기 지도한 듯 내호를 CR로 하라는 얘기가 많아. 예전에 남욱이 다른데 인터뷰하면서
이재명에게 계속 컨택했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해가지고 이게 나온 CR입니다. 남욱 이재명 연기 주장에 날 캐스팅한 분이 지적의 송구라고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남욱은 비아냥되는데 밖에서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위증죄로 또 걸릴까봐 상당히 뭐 밖에서 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 심사 때 서해 공무원 북한 구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문건 제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살아있으면 건져내고 죽었으면 놔둬라. 요 북한의 그 내용 했고요. 위례 신도시 의혹 첫 재판 비밀배 민간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유동규가 혐의 인정을 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부인, 남욱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득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시민언론 더 탐사 첼리스트 인터뷰 방송 당일 한동훈 자택 침입 혐의 압수수색 언론 탄압 반발 속 4시간 대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 더 탐사에서 첼로리스트 관련된 그 방송을 봤는데 그래서 녹취록만 일부 공개를 하고 그 파일, 음성 파일은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경찰 70명을 동원해가지고 더 탐사를 저렇게까지 털려고 하는 것인가. MBC도 그렇지만은 더 탐사가 뭔가 두려운 게 아닌가. 자기들이 떳떳하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응을 해도 되는데 저렇게 아니 경찰청의 수사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 때는 기동대도 투입 안 시킨 사람들이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작은 언론사를 그리고 뭐 가져간 것도 별거 없대요.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 건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민들의 의심이 있습니다. 5054님 2,000원 감사합니다. 뉴스가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고 시원하게 까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게시판 글 읽어주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자, 유성 보복 기소 혐의 검사 불기소. 이유가 재판 전부터 관여했지만 공수처 재판 3일만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 유성 씨는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청 뭐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검찰 공안 쪽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주작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확인돼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성 씨가 그 이제 끝까지 싸웠는데 나중에 또 보복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 왜 싸워가지고 사단을 만들어내 해가지고 보복 기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소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재판 3일만 관여했다라고 불기소를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판 전부터 관여를 한 근거가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역시 공수처도 가제가 개편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법안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엉터리로 지금 뭐 공수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역할은 못하고 욕만 처먹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검찰들이 이렇게 검사 판사가 이렇게 날뛰지는 않았을 텐데 국민의힘 71명 집결 의총 방불케한 친윤 모임 국민공감 출범 의원이 110몇 명인가 되는데 상당수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개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박근혜 때 어떻습니까? 총선 앞두고 친박이네 비박이네 진박이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승민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김무성은 당대표 직인을 가지고 부산 영도다리로 튀었죠. 결국은 그게 사당이 나가지고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박근혜가 탄핵되는 3요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3요소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두 번째는 노조 탄압, 노조 탄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정당 분열. 이 외에도 많은 게 있었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숨기지 않고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면 오히려 그렇게 탄핵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가 국민들의 불신,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를 당시 누구였지? 유병헌이었나? 유병헌? 그 세모 그룹인가? 거기 쪽으로 몰고 갔었죠. 유병헌에 뭐 추적하고 있다. 유병헌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다. 그쪽으로 몰고 갔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노조 탄압. 노조를 그렇게 뭐 탄압하고 했었고, 세 번째는 정당의 분열, 친박 논쟁이 있었죠. 친박 비박 해가지고 결국은 공천에서 외면받고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난 비박들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서 완패할 것 같으니까 결국 박근혜를 버렸죠. 근데 지금 이 70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튈지가 관건이 되겠죠. 내용이 너무 많아. 어디까지 했지? 하여튼 뭐 친윤 모임 71명 참여인데, 나머지 인원 중에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해요. 대통령 탄핵이. 인물 없는 국힘, 이번에는 한동훈 당대표가 아니라 국무총리설. 개같은 소리. 유승민 당대표 맡기 위해 당원 90% 전대룰 개정 추진. 그러니까 지금 7대3이거든요. 네, 당원 70, 그리고 이제 외부 조사가,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유승민이 외부 조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9대1로 바꾸자. 또 그냥 100% 당원으로 뽑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한심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추하게 보이는지를 모르나 봐요. 미 의회 상하원 합의안, 주한미군 28,000명 유지 명시. 자, 한기총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단 규정하고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단은 기독교 전 역사 통틀어 처음이다. 해가지고,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한기총이 대한민국 보수 기독권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인데, 원래 회장이었나?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제 쫓겨날 처지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원래는 이제 그 위원회에서 경징계를 권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청장이 아니다! 중징계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일선에서 반발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 선정이 됐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시민단체 외교부가 방해했다. 요즘 뭐 친일 행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외교부에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앞에 기사와 겹치네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5천억여 원 삭감, 찜통 냉장고 교실 우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회가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1년 유예주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교육감이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의 예산을 5천억이나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난방비가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이 추위와 더위에 쩌는 거죠.
이 서울시의회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 아마 벌금형이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이 됐을 텐데 정의당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 진보교육자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12월 8일 오늘 오후에 식사 도중에 심근경색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64세, 아직 젊으신데 울산 교육계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전 잘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빌고요.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 겨울에 실내외 온도 차이가 날 때는 이 심장 질환, 혈관계 질환이 많거든요. 뭐 뇌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시기상조 대 이미 늦어 논쟁이 있었고요. 그냥 뭐 해제하든 말든 쓰고 다니면 되지 뭐. 군산의 양대 조폭 보복 전쟁, 뭐 야구 방망 들고 와서 뭐 두드러 패고, 검찰 그랜드파와 백악관파 조직 8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예전에는 그 조직 폭력들이 규모가 막 전국구로 막 컸잖아요. 근데 요새는 지역에 이제 중소규모로 바뀌어가지고 노태우 때의 보여주기식 범죄와의 전쟁 2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마약과의 전쟁도 좋지만 조폭과의 전쟁도. 미국 조지아 상원 결선 민주당 승리, 트럼프 또 패배. 그래서 원래 민주당이 이제 지난 선거에서 상원이 딱 50석이었거든요. 50석이었는데 이제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의 의장을 맡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그래서 이제 51석이었는데 조지아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여유롭게 혹시라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벤투호 귀국. 벤투 국민응원 덕분에 16강. 손흥민 앞으로 더 나가겠다. 근데 이제 이 벤투 감독이 쓴소리를 했어요. 이 한국 축구는 너무 돈만 박힌다. 쓴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가 2701호의 비밀이 있다. 축구협회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저번 월드컵도 그런데 정말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세계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이 개인 트레이너로 모든 경비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가 너무 잘하나 봐요. 그래서 이 2701호의 대표팀 선수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의료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쪽으로 안 가고, 안덕수 이 트레이너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덕수 트레이너는 손흥민 이 아버지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부담해가지고 개인 트레이너로 모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대표팀 선수까지 손이 완전히 물을 정도로 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느냐? 아니 손흥민 문석 78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아니 손흥민이 부담해가지고 간 개인 트레이너가 다른 선수들이 아니 얼마나 이 국가대표팀의 의료팀이나 그런 관련된 이 트레이너들이 못마땅하면 부족하면 이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한테 가가지고 안덕수 씨는 그 선수들 다 케어해 주느라고 손이 다 이렇게 허물일 정도인데, 그럼 당연히 축구협회에서 지난번부터 그랬으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 그게 개인 트레이너인데 봐주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해서 선수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그건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리치료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 그 인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선수들은 다 그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 가가지고 받고 고마워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벤투 감독도 한국 축구는 돈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는 게 예측하면 뭐합니까? 자기들 파벌, 누구 막 선수 써라, 뭐 해라.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돈이 걸려 있는 거죠. 예, 한국 축구가 이번에 16강 세 번째 원정에서 간 거 정말 잘한 건데 더 잘할 수 있었다. 이게 골마 터진 거다. 왜 벤투 감독이 안 한다고 했겠어요? 예? 지금까지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 TV에서 브라질전의 녹화 중계를 내보냈습니다. 브라질과 한국 경기 손흥민 첫 언급을 했고요. 남조선 주장 선수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주전 모두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세계 축구 대회를 설명하겠습니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과 남조선 간의 16강 대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조선 주장 선수는 손흥민 선수로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애드립이 좀 안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자, 이탈리아에서 8강 자축하던 모로코인들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극우 세력 13명, 청년 극우 세력 13명을 체포했고요. 카타르 월드컵 8강 팀이 확정됐습니다. 12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10일 0시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12월 11일 일요일 0시에 포르투갈 모로코가 스페인을 이겨버렸어요. 오마이갓 김치. 그리고 새벽 4시 일요일 새벽 4시에 프랑스 대 잉글랜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을 하다면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는 브라질 승리, 아르헨티나 네덜란드는 아르헨티나 승리, 포르투갈과 모로코는 포르투갈 승리,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승리. 4강전은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대 프랑스가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결승전에서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 2대1로 떡실신, 호날두도 혀를 낼름낼름. 자, 그리고 16강에서 브라질에게 4대1로 지긴 했습니다. 결승전에 가서 브라질이 우승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막강한 팀과 붙었구나라는 또 합리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사건 사고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고 시원하게 까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 까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전화 개그에서 전화 받겠습니다. 자, 뉴스 까기 마치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